자,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의 여파 그리고 현지 상황까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외국인들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에 놀러 올 때 걱정한다고 해요. 북한에서 미사일 날릴까 봐. 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그거랑 그게 코리안 디스카운트죠. 네. 그랑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게 그렇게 실감이 되지는 않거든요. 숫자로는 보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근데 실제로 내 이웃들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선 중국의 현황을 보고 있는데 그 현황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그리고 의심 환자로 그리고 사망자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다소는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춘제 연휴는 끝났지만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네네. 그러냐면은 중국 정부에서 마스크가 구비돼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조업 재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한 네네. 10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데 네. 하루에 10만 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예. 네. 그러면 이틀 되면 20만 개. 그렇죠. 그걸 지금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원래는 9일, 10일자로 이제 조업을 재개를 하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재개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광동성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동성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러한 것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혹은 이탈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는 지금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근데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네. 사실 왜라는 거를 따지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죠. 마스크랑 손소독제 이런 방호복 그것이 네네. 구비되지 않으면 조업 재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부가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적당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특히 중앙정부로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고 심지어는 원인조차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14일 동안 격리 수용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24일까지 잠복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네네. 얘기가 얼마 전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 뭐죠? 14일 놀았는데 10일을 더 놀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현금 유동성이 없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 10일을 견딜 수 있는가? 네. 예, 그래서 대만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북경대하고 청와대학이 조사한 건데 네. 광동성에 있는 999개의 기업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네. 한 달 내에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퍼센테이지가 30%, 3개월일 때는 거의 70%의 증가를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이건 비단 중국 내부의 내수의 문제,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공급망의 이탈 현상이 이런 감염병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근로 체계를 보면은 특히 이제 비정규직의 비중이 또 높고 공장에서 그냥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일터에 나가야 돼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네.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인데 네네. 하루를 벌지 못하면 하루를 살 수 못 있을까요? 살죠. 예,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중국의 노동제도라는 거는 우리랑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3번에 걸쳐 가지고선 연속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은 종신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1개월 단위로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좀 과도한.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썰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검증할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나왔던 소식 가운데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바로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 네. 5.4%나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조업이 멈춰 있는 상태, 말하자면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물가는 이만큼 올랐다.
이거 굉장히 좀 위태로워 보여요. 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70여 개 도시가 지금 봉쇄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 제한 조치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식료품과 관련, 특히 신선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원활치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생산은 비록 했더라도 그것이 도시로 들어가거나 소비자한테 넘어갔을 때 그런 과정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물가 견인 상승 요인으로 보게 되면 우선 가장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식료품, 일상생활용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소독제라든지 마스크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과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점을 통해 가지고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네. 중국 내부에서 제가 뭐 며칠 전에 이제 계속 이거 팔로우업을 하면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은 18일 동안 근무를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8일 동안. 네. 지금까지 18일 동안 근무를 못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네. 문 밖을 나서지 않으면은 소비 패턴은 자연히 줄게 되고요. 그렇죠. 소비를 하려는 물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견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봉쇄와 통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풀리게 되면 좀 물가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풀리게 되면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풀리게 되면은 문제는 감염증 상황이 뭐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네네. 지금 상황이 장기화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봉쇄를 풀게 되면은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은 더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아주 네네. 좀 모순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희도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그 현장 시찰을 좀 나섰다.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민심 달래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리커창 총리가 지금 우한을 방문한 이후에 TV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일 그러네요.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앙의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그럼 시진핑이 나섰다라는 거는 결국 14일 동안 앞으로는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의 어떤 민심 달래기는 성공했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종적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도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사실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천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인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네. 천재라고 보는 경우에는 뭐 박쥐라든지 이런 감염병의 확산, 돌연변이 이걸 얘기하는 경우고 인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통제 관리 능력이 잘못됐다. 네네. 혹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분명한 거는 이러한 조치가 일었을 때 중국 정부가 취했던 각종의 정책들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도시 봉쇄라든지 이동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 1,000개의 병상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건 86개밖에 안 됩니다. 왜요? 그럼 거기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뭐 일각에서는 당 고위 간부들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격리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그것을 어떤 뭐 사실 보도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일단 1,000개의 병상 중에 86개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보도를 보게 되면은 그럼 990개의 병상에 차지하는 환자들은 네네.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져놨지만 많은 네. 사람들은 그 병원이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덮는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고온에서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죽음으로 연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의 집중은 시진핑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모든 정책적인 배치와 그리고 통제는 나에 의해서 주도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1월 달이 되다 보니까 리커창이 나섰게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리커창은 보이지 않고 그렇죠. 아마 어제 순실을 갔으니까 조만간 한 14일 동안 또 시진핑의 얼굴도 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그럼 그럼 보기 힘들면 안 나오면 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근데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문제가 들 수 있죠. 네네. 중앙의 정치 지도자들은 일단의 어떤 의지는 표명을 했지만 네네. 과연 그들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은 더 증폭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다. 뭐 앞서 보도에서도 얘기가 됐겠지만 3,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네. 그냥 막연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불안감 대비해서는 네. 중국 증시의 하락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절 연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선물 시장에 하락된 폭을 현물 시장에 반영하면서 한 7%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걸 또 반등하고 있고. 그러면은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그 교수님의 말씀하고 그 경제 반응하고. 네. 이건 좀 경제 반응은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라는 건 좋아질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러한 기대감이 일단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기대감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의심 환자, 확진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과거와 같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 지금은 해외에서의 발병자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WHO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요인도 바로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증시는 일단 선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낙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익과 손해 차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2월까지도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심리에 대한 그렇겠네요. 믿음이 네. 강해질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계까지는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돈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도 네. 이게 좀 지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돈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 네. 볼게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선 9일날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9일날 조업 재개를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마스크도 뭐 10만 개가 필요하고 네. 막 이러니까요. 그러면은 9일날 조업이 진행돼야지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일날 여전히 조업은 하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출근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생산과 뭐 어떤 금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불안감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기대감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특히 이제 교통도 다 통제되어 있고 아직도 그 교통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인 네. 거죠. 그 교통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물류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고 네. 여기에서 생산된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부품을 받아다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영향력이 좀 꽤 크겠네요.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가장 관심 깊게 두고 봐야 될 거는 중국의 생산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동성, 절강성 부분에서의 영향력입니다. 네네. 절강성은 지금 IT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시간을 두고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네. 광동성은 생산 물품이라든지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해서 재생산을 하는 경우거든요. 네. 만약에 광동성, 심천 같은 경우가 봉쇄에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어떤 압박이 상당히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큰 타격으로 나타날 겁니다. 아마 지금 북경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심천도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산업들이 위치해 있는 광동 이쪽을 좀 잘 주시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정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